안녕하세요. 저는 초월중학교 정보교사 설유정입니다. 오늘은 코딩하는 아이디어, 세상을 바꾸는 정보 수업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수준, 학습 시간, 학습 양도 파악할 수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저희가 내년에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의 실습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로그인을 했을 때 교과서에서 지금 학습 목차에서 지금 첫 번째 컴퓨팅 시스템과 피지컬 컴퓨팅 프로그래밍 단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학습 전 진단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5문제가 있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문제를 실제 풀게 됩니다. 학생들이 답안 제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힌트가 필요한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다 틀린 학생 같은 경우 힌트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힌트를 알려주세요. 문제의 정답을 설명해 주세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가 있습니다. 힌트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AI 챗봇이 이렇게 힌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정답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문제를 풀면서 어려워서 정답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은 문제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AI 챗봇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라고 해주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AI 챗봇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답에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습에 해당하는 문제도 저희가 수업에 활용해서 문제를 진단평가에 활용해서 풀게 됩니다. 5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행 전과 실행 후 해당하는 문제를 보고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다 풀었을 때 학습 전 진단평가에 대한 이런 정보를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가지게 됩니다. 만약 틀린 문제는 다시 클릭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학습 같은 경우에 추가학습 자료에 대한 학습을 이렇게 안내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지금 학생이 어느 정도 풀었는지 학습 대시보드를 가서 지금 이렇게 학생들의 수업 진행 상황을 알게 되고요. 지금 했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조금 학습 진도율이 나간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학생들이 매일 자신의 기분을 클래스홈에서 이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클래스홈에서 오늘의 기분이 어떤지 학생이 표시할 수 있죠. 근데 진단평가를 잘 찾는 경우에 뭐 최고예요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요. 교사는 교사 화면에서 클래스룸 홈에서 학생의 기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분을 저희가 평소 교실에서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지금 보면은 학생들에 대한 기분을 통한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오늘의 학생의 기분이 클래스홈에서 최고예요, 보통이에요, 별로예요 등의 표시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사는 저희 교과서란 목록에서 교과서 편집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활성화시켜 주시면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수업 자료를 새롭게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순서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변경은 학생의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고요. 수업 자료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만들기 들어가셔 보면 퀴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피지컬 컴퓨팅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문제를 입력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수업 자료 수정을 통해서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나 아니면 교과서 문제를 넣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 수정을 하시고요. 피지컬 컴퓨팅 문제를 이렇게 지금 보면은 공개하기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아래쪽에 피지컬 컴퓨팅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문제를 공개하기로 변경해서 학생 화면에서 문제가 보이게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교사는 지금 해당하는 자료 중에서 교과서 내용 중에서 해당하는 개념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 문제를 이렇게 저희가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수업하시다가 수업 자료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URL 주소나 아니면 텍스트 내용을 수정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 수정 메뉴를 통해서 교과서 내용을 수정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I 퀴즈 생성이 있습니다. AI 퀴즈 생성으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 자료를 선택해 주시고 난이도를 초급, 그 다음에 언어, 그리고 객관식 단일 선택으로 해주십니다. 요구사항에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과 동작에 관한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생성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해설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로 만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고요.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쪽에 만들어진 자료를 공개하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과 동작 원리의 아래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AI 퀴즈 생성을 통해서 문제 출제가 가능한 걸 보셨습니다. 두 번째 수업 설계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 콘텐츠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을 넣거나 변경,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추천 콘텐츠를 삽입할 수도 있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 설계를 할 수 있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항상 수업하다가 중간에 묻습니다. 선생님, 몇 페이지를 저희가 수업을 해야 돼요? 라고 묻게 되죠. 그것을 저희는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이 수업 자료 동기화라는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업 자료 동기화를 할 건지 묻습니다. 그럼 확인 눌러주고요. 선생님과 똑같은 화면을 학생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수업에 지금 화면 동기화 중인 학생이 어느 학생인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는 친구는 지금 수업 동기화가 되어 있는 친구고요. 나머지 친구는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저희가 교실에서 찾아가서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기화를 멈추려면 일시 정지 또는 종료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기능은 교사의 화면을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하시다가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눌러주시면 그 부분이 이렇게 강조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사가 판서하는 기능과 같은 것이 화이트보드 기능입니다. 화이트보드 기능에는 이렇게 그리기나 아니면 선택, 하이라이트, 지우개, 레이저, 텍스트, 미디어, 그 다음에 화살표 등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기능, 형광펜을 사용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조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소단원 형성평가를 치르면서 목표 점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형성평가 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평가에 대한 응시 평균 점수가 나타나고요. 이 친구는 90점을 한번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목표 설정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유의사항을 숙지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테스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게 되죠. 지금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예입니다.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걸 찾고 이렇게 답안 제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가게 되고요. 문제를 또 풀게 됩니다. 제출하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고 해당하는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 완료를 누르게 됩니다. 테스트 종료를 하게 되고 테스트를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형성평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성평가에 대한 이렇게 점수가 있고요. 네, 학생들은 소단원별 형성평가 문제를 푼 결과를 학습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대시보드를 통해서 지금 이 학생의 해당하는 단원을 찾아갑니다. 해당하는 단원을 이렇게 찾아가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AI 분석 결과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거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해당하는 피지컬 컴퓨팅 개념과 구성에 대한 이해를 보여줘서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해서 AI가 분석해 주는 결과가 있죠. 노력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어서 AI 분석 결과를 통해서 학습에 도움을 받으면 훨씬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습 문제를 가지고 제출해서 교사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요. 두 수를 입력받아 사칙 연산하기입니다. 실행 결과에 대한 영상으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결과에 대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본 프로그래밍 하기에 대한 코드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한 이런 예시 코드들이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에 대해 어려움이 있거나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코딩을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힌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그래도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엔트리봇 삭제하고요. 엔트리봇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엔트리에서 하실 수 있는 거 동일하게 하실 수 있고요.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보면은 더하기에 해당하는 것을 넣어줍니다.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결과를 더한 것을 저희가 이제 결과라는 곳에 넣어주게 되겠죠.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변수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산에 가서 지금 더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더하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은 자료에 더하기, 첫 번째 더하기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더해주는 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제출해 볼까요? 제출하게 되면 완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는 받지 못하지만 이렇게 제출 시간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 화면에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제출했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튜터링 모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터링 모드로 가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제출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5번 학생은 이렇게 만점을 받았죠. 그 학생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완성된 코드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다 잘했고요. 지금 조금 전에 했는 학생 화면에서는 저희가 한번 체험을 해보면 이렇게 다 나누기 같은 경우에 못하게 됐죠. 더하기만 있고 곱하기가 없습니다. 그럼 곱하기를 저희가 수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수정된 값을 저장되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튜토링은 이렇게 학생이 지금 먼저 제출한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제출했을 때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채점을 한다면 전체 해당하는 학생한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재채점을 통해서 해당하는 학생을 선택해서 채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점수가 이렇게 최종 점수가 0점인데요. 노력했는 점수가 있어서 뭐 추가 점수를 넣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수동 채점으로 점수를 가감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튜토리얼링은 실습 과제가 많은 정보교과에서 가장 최적화된 기능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소단원 형성 평가 후 테스트 문제의 결과를 볼 수 있고요. AI 추천 맞춤형 학습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시험 쳤는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AI 추천 맞춤형 학습 자료를 통해서 추천 학습하러 가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점수에 해당하는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지금 추천 학습을 받고요.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메꿔 넣을 수 있는 그런 AI 추천 학습이 있습니다. 학급 대시보드에서 학급별 학습 결과에 대한 AI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학생에 대해서 학급 대시보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AI 분석에 대한 단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I 분석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학급이 잘하고 있어요. 이 학급은 컴퓨팅 시스템 개념과 구성 요소, 동작 원리에 대한 높은 이해를 보였습니다. 라고 AI 분석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학생, 조금 전에 있는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시면요.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평가를 친 결과라 볼 수 있죠. 잘하고 있어요. 학생은 피지컬 컴퓨팅 개념과 구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보여줘서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하고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지금 학급 대시보드에서요. 전체 학생에 대한 학급 대시보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평균 점수에 대한 정보도 가질 수가 있고요. 점수 분포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 분포에 지금 보면은 지금 해당하는 단원에 지금 이 해당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지금 보면은 잘하고 있는 학생들, 잘 따라오고 있는 학생, 매우 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응시 상태, 최종 점수, 응시 시간, AI 추천 학습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점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제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메뉴 중에 조별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조별 활동에 가셔서 학생에게 필요한 조를 랜덤으로 배정할 건지 몇 개의 조를 넣으실지 숫자를 넣고 만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나 더 바꾸고 싶으면 랜덤 셔틀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완료 눌러주시면요. 학생 화면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조가 배정되었어요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조별 활동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추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형성평가 결과를 학생에게 AI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AI 추천 학습을 보시면 학습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에 형성평가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학생은 학습이 끝난 후에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을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메꿔 넣을 수 있는 AI 추천 학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팅 시스템이면 컴퓨팅 시스템 추가 학습 자료가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필요한 학습 활동을 추가 학습 자료를 통해서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학습 대시보드를 보시면 해당하는 단원에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그 오답 노트를 가지고 틀린 문제로 수업이 끝난 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당하는 단원에서 지금 오답 노트를 가보면 이렇게 형성평가에 대한 문제가 뜨죠. 소단원과 중단원 형성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틀린 문제만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AI 디지털 교과서를 경험한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정보교과에서 실습을 할 때 저희가 다른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실습했는 결과를 제출하면 채점이 가능하고요. 블록 코딩을 했는 결과를 채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채점 결과를 받을 수가 있고 튜터링 기능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비상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신다면 내년에 학생에 대한 정보와 그다음에 학습량을 저희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학생들은 학생이 부족한 점을 학습 대시보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 함께 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년에는 정보 수업에 AI 디지털 교과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